가장 위험한 인물. 사진이 한동훈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인데 누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저게 지금. 가장 위험한 인물. 한동훈 전 대표의 책 내일이 발간이 되는 날짜죠. 근데 그 책 내용이 조금씩 알려졌는데 오늘 또 이런 내용이 전해졌네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책 내용이 이렇대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 막으려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이 뜻은 뭘 할지 모르는 인물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 책 내용.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면서 예. 민주당의 지금 대선 후보로 뭐 사실상 유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겨냥을 해서 싸울 사람 나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는 것과 동시에 예. 계엄 얘기를 해요. 계엄을 얘기하면 그렇죠. 굳이. 그죠? 예, 그 얘기가 뭐냐면은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한동훈 대표가 아니었다 그러면 계엄 그 탄핵에 이르는 과정 그거를 아마 우리가 좀 더 딜레이 시키거나 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는 계엄을 막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또 계엄을 한다면 막을 사람은 나다. 내가 전에 한번 막았었고 두 번째도 내가 또 막을 거다. 이렇게 오히려 본인이 계엄 관련해서 탄핵을 추진했던 그 과거에 했던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또 우파 쪽에서는 그걸 좀 인정하지 않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계엄이 오면 그걸 역시 막을 사람 나다. 이렇게 되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저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제서야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느냐? 당 대표 시절에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목소리를 냈어요. 그것도 대상이 똑같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가족에 대해서 똑같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화자만 가리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건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강성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예. 지금에 와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파 쪽에 있는 지지자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도 다 의식을 해서 겨냥한 거 아니냐는 말씀 같은데. 성시훈 부의장께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바로 누구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가장 위험한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아직 탄핵 소추가 안 됐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의 논리는 이겁니다. 입법부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대 야소 상황이 왔을 때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까지 장악하기 위해 계엄까지 할 것이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럼 여대 야소 상황이 지금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면 민주당이 처음 맞이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여대 야소 상황 많았습니다. 지금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뭐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여대 야소했던 적도 많고요. 민주당도 여대 야소했던 적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대통령이 뭐 좀 하다가 안 되면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계엄했습니까? 최초로 민주화에 계엄한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저는 뭐 이진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자신이 이재명 대표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저런 발언을 하신 것 같긴 하나 본인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느꼈던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위험한 행동인 비상계엄을 했던 것을 여당 대표로서 막지 못했던 것 그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유감 표시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사죄 이런 것들을 몇 번 해도 모자라지 않으니 그거에 집중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도 본인의 책에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비판한 거예요, 사실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여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목소리도 오늘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황제와 같습니다. 그 엄청난 권력을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입장도 나왔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인데 이재명 대표 최근에 광폭 행보 또는 뭐 우클릭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광폭 행보라고 딱 규정해서 이런 거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2심 재판,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관련 재판부에 대한 무언의 협박 같습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해요. 요거는 제가 두 분께 한 40여씩만 드려볼게요. 성취무이죠. 예. 요즘에 보면 한동훈 대표나 권성동 의원, 윤상현 의원은 사실 같은 여당에 있지만 결이 달라요. 그렇죠. 약간 네. 대치된 게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를 놓고는 똑같은 입장인데요. 지금 사실상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제1야당의 대표고 유력 대선 후보니까 예. 그걸 건 공통적인 것 같고요. 자꾸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우클릭하면서 뭐 사실상 뭐 말을 바꾼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뭐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권성동 원내대표였죠.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의 황제라면은 법안을 중도 보수로 가자라고 한 다음에 그걸 관철시키지 못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 역시 지금 시민사회나 당내의 전통적인 진보 지지층 그리고 진보적 목소리를 내세우는 분들에게 이분들을 아직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혹시나 뭐 나중에 또 당내 이런 여러 예. 목소리들을 화합하고 통합해야지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하기 힘들다는 걸 지금 요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우 대변인. 그러니까 여당 내 계파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과 공세는 비슷하네요 지금. 네,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는 52시간 예외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또 연금 개혁도 자동 조정 장치가 필요하다. 도입을 검토하겠다 했다가 또 말을 바꿨고요. 현대자동차를 찾아가서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 산다고 했다가 돌아와서는 노란 봉투법을 추진하면서 다시 기업 옥죄기로 또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요. 국민의힘이 우려한 것은 정치는요. 예측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경우, 예. 지도자로 뽑았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사람이 당초 말한 대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신뢰인데 예측 가능성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지금 국민의힘과 우파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